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를 했다 하면 틀림없이 합격을 하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칠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부터 간략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주먹도끼가 나왔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1번 문제는 구석기 문제가 되겠어요. 뭐 당연히 1번 문제는 구석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구석기를 골라주면 가볍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구석기는 보시는 것처럼 동굴,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이게 바로 구석기의 내용이 되겠죠. 1번과 4번은 신석기가 되겠고요. 3번은 초기철기, 그리고 5번은 철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번 보실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가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의 고조선. 그러니까 위만이 집권을 한 이후의 고조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 집권 이후의 고조선의 상황을 골라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게 바로 위만조선, 위만이 집권을 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1번과 2번은 고구려가 되겠고, 그리고 4번과 5번은 위만 집권 이전의 고조선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실까요? 연맹왕국이 나왔네요. 연맹왕국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어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염. 물고기와 소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연맹왕국 가운데에서 소금이 유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옥저죠. 옥저. 그러므로 가는 옥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네요. 제천 행사. 그러므로 나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 옥저, 나,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겠죠. 여러분, 옥저의 혼인 풍습이 바로 다름 아닌 민며느리지 아니겠어요? 2번은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 3번 지문은 부여에 대한 설명, 4번 지문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된 풍속이죠. 5번 질문은 사만입니다. 그럼 지문은 사만. 그러므로 맞는 거는 딱 1번밖에 없네요. 1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몇 문제 정도 좀 헷갈리다가 틀렸다 할지라도 충분히 70점은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우 감사한 회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아주 행운이 많으십니다. 4번 보실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수로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 나라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가야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정답을 가야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는 1번이죠. 여러분 모든 한능검의 문제가 거의 1번부터 50번까지 다 이런 패턴이죠. 제시문을 준 다음에 보기를 준 다음에 그게 뭔지를 알아맞혀봐 해서 그 제시문을 간파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제시문이 요구하는 것과 맞는 것 또는 틀리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야가 되는 거고 2번은 신라, 3번은 고구려, 그리고 4번 22담로 백제 무령왕이고 5번 신라가 되겠습니다. 가야는 딱 1번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넘겨볼까요? 자, 이번엔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엔 5번을 보시겠어요? 자, 5번 보시면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검색창을 보시니까 순장 금지하고 우경을 하였다. 신라를 국호로 삼고 신라 국왕. 여러분 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신라라고 쓴 왕은 여러분
어느 왕입니까? 네, 바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자, 그래서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지증왕을 골라주면 여러분 정답은 5번밖에 없겠네요. 네, 동시전. 네, 시장 동시를 새로이 개척을 하고 개설을 하고 그리고 네, 그 동시의 감독관청으로서 동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였다. 바로 지증왕의 업적이죠. 네, 그러므로 5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실까요? 자, 6번. 자, 이렇게 문장이 많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많은 것은 그 속에 힌트도 많아요. 네, 힌트도 아주 간략하게 딱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지금 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김주추가 당나라 가가지고 지금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648년에 바로 나당 동맹이 이제 막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잡아내실 수 있어요. 고구려가 지금 멸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668년에 지금 고구려가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을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사이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요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2번이라는 겁니다. 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게 663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백제의 부흥운동은 결국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제의 부흥운동이 종료할 즈음이니까 바로 여러분 가하고 나 사이에 그냥 슉 들어가겠네요. 1번 보시면 1번은 나당 전쟁 패배 후에 바로 당나라가 안동 도읍을 요동 지역으로 옮기죠. 다음 3번 675년의 일이고 4번은 674년, 5번은 647년이니까 가 이전이라는 겁니다. 가 이전. 네. 자, 그러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여러분 7번. 7번 문제 같은 건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능검 공부를 한 사람이 이 7번 문제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네. 네. 문제가 정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냥 찍고 넘어가십시오. 네, 그래도 붙습니다. 그래도 붙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역시나 출제자가 자기도 찔리니까 배점을 1.5로 했어요. 네, 다음 특별전에 전실된, 그러니까 다음 벽화 가운데서 고구려 벽화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고고학자 아니면은 한국사를 전공하는 사람한테나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로 나오고 말았어요. 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십시오. 네, 그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1, 2, 3, 4번은 모두 고구려의 벽화가 맞고요. 5번만 고려의 벽화입니다. 고려의 벽화. 한국사 전공자도 잘 몰라요. 네, 이런 벽화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 자, 여러분 보시면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킬 당시의 왕이네요.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건 642년입니다. 바로 의자왕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의자왕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백제의 마지막 왕. 네, 바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왕이니까 백제 멸망할 당시가 바로 5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답이 됩니다. 1번은 무왕이고요. 2번은 성왕. 그리고 3번은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 창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4번은 근초고왕이 되겠어요. 네. 이 중에서 모르는 어떤 지문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3번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공시 한국사입니다. 공무원 한국사예요. 공무원 한국사 정도가 되어야 3번 같은 지문이 나오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답을 고르시는 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답이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역시 또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9번을 보시겠어요? 자, 9번. 자, 다음 왕의 정책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락을 찬찬히 읽어보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가 나오네요. 아, 누굽니까 여러분? 신문왕이죠. 자,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 신문왕을 골라주면 됩니다. 50번까지 다 이런 패턴이에요. 네. 자, 여러분 신문왕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여러분 바로 1번이 손 들고 있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해지했다. 이게 바로 신문왕의 업적이다라는 겁니다. 2번 원성왕, 3번 법흥왕, 4번 선덕여왕, 5번 진성여왕이 되겠네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다음 10번 보세요. 자, 10번 보시면 가국가의 문화유산. 여러분 이 국가에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곱은 이게 누구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한국사 공부 조금 안 하는 한국사 강사도 네, 이 고분이 뭔지 모릅니다. 네. 아,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세 번째 줄에 있네요. 3대 왕이 문왕이래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우리 한국사에서 3대 왕이 문왕인 나라는 발해밖에 없어요. 그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발해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발해 영광탑. 자, 이런 식으로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11번 보세요. 다음 인물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했대요. 여러분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했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죠. 바로 후백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므로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견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견훤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는 겁니다. 제시문에서 그 제시문이 요구하는 것만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네, 거의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의 이미 네, 그 문제는 득점으로 거의 50% 득점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견훤의 업적을 골라주면 2번이 되겠죠. 네,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아,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라는 걸 몰라도 속어법, 네, 관련 없는 거를 하나씩 네, 제껴 나가 보시면 네, 틀림없이 네, 2번이 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12번 봐주세요. 자,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 자, 고려네요. 네, 왕이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네, 왕 6년에 자, 주전도감을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 줄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병 누가 만들었죠? 은병 숙종이 고려숙종이 만들었죠. 네, 그러므로 네, 다음 시기의 상황으로서 옳은 것은 고려숙종 때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고려숙종 때뿐만이 아니라 고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고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탁 풀어지지 않나요? 네,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시죠? 네, 정답은 3번. 고려는 딱 3번밖에 없어요. 1번 고구려, 2번 통일신라, 4번 조선 후기, 5번 조선 전기. 예! 자, 다음 13번 보실까요? 자, 13번. 네. 자, 가왕이 네, 시행한 정책. 네.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아, 발해 왕자 대광현이 기순했대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고려에 기순했죠. 당시 왕은 태조 왕건이죠. 아, 네, 어렵지 않네요. 네, 태조 왕건. 자, 태조 왕건이 시행한 정책이 아닌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아닌 게 뭐냐. 네, 1, 2, 3, 5번은 모두 태조 왕건의 업적이고요. 4번만 태조 왕건의 업적이 아닙니다. 관학진흥체계로서 네, 7제를 개설한 인물은 네, 이후에 네, 예종 때 고려 중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뭐 이 정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우리 네, 이번 시험에서는 최고로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대로 네, 정확하게 그것만 딱 기억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뿐하게 벼락치기를 해도 네,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능검 고급의 출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내시고 자,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나다라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 네, 가를 딱 봤더니 자, 요거는
네, 나성을 쌓는다. 아, 그렇군요. 네, 귀주대첩 이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란 3차 침입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귀주대첩 이후. 자, 그러니까 가는 이 귀주대첩이 1019년이거든요. 연도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란 3차 침입을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강감찬이 건의를 해가지고 천리장성도 쌓고 개경의 나성도 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귀주대첩 이후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네, 양규 어머나 여러분, 네, 양규 나오면 거란 2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는 3차 이후고요. 네, 나는 거란 2차 침입 이후네요. 다음 다를 보시면 묘청등이 여러분 요거는 네, 거란을 귀주대첩으로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1135년 네, 12세기에 바로 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연도를 한번 써 보면 12세기가 되겠고요. 다음 라를 보시면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네, 육성을 새로 쌓았다 하여 하례하는 표를 올렸다. 윤관이 여진을 네, 평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네,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을 해서 여진을 정벌한 그 당시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동북구성을 쌓은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107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귀주성 이후, 귀주전투 이후가 1019년이고 그리고 2차 요거는 1010년이니까요. 순서대로 해보면은 나가라다.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 다음에 요게 3번, 요게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러므로 네, 3번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15번 보실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의 최대 규모의 불상이래요. 제일 큰 거. 네, 제일 큰 거를 골라주면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네, 이거는 사진만 우리가 재미로 눈여겨보셨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고요. 더군다나 배점은 1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부담 없이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사진을 보시는 순간 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딱 보이시죠? 네, 1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얼마든지 벼락치기도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사의 한자도 모른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두 달만 하시면 현재 최근의 추세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다음 16번 보세요. 가국가의 침입. 자, 강동성으로 향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조금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우리 사신 저고요. 여러분 어떤 그 외국의 사신을 우리가 죽였는데요. 우리가 죽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자기 사신을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네, 누명을 씌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고요는 어느 나라 사신입니까? 몽골 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6번은 몽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몽골 제국 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아닌 것은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몽골인데요. 여러분 3번만 몽골이 아닙니다. 자,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 진포에서 네,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왜구를 물리친 거죠. 진포대첩. 네, 그러니까 16번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보실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이 남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쫙 읽어보면 도승지 들라하라 좌승지, 네, 우승지, 좌부승지. 조선의 중앙정치 가운데에서 이것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승정원에 대한 것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4번이네요. 왕의 비서기관. 네, 이게 바로 승정원입니다. 네, 다른 거 조금 애매한 거,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정답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출제자는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출제의 일종의 그 암묵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페이지 넘어갔으니까 또 지우고,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18번 문제. 네,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의 사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기편을 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삼국유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신이승유가 제왕들이 서로 계승하여 주고받으며, 여러분, 제왕운기네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모두 충렬왕 때, 원간섭기에 충렬왕 때 지어진 저작입니다. 그러므로 충렬왕 이후의 사실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18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충렬왕 이후를 골라라. 이렇게 지문이 많은 것은 답을 고르기도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제시문이 문장이 긴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소지가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충렬왕 이후를 골라주면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어머나 여러분 만권당은 누가 세웠죠?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은 충렬왕 이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므로 정답이 바로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1번은 고려 초기, 3번은 중기,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4번도 역시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무신집권기, 다음에 5번 중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밖에 없네요. 다음 19번 보실까요? 자,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딜까 좀 헤매다 보니까 어머나 여러분 오른쪽 맨 아래 선주교가 그냥 딱 보이네요. 네, 개성입니다. 개성. 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순간 이미 절반 이상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개성을 골라주면 여러분 조금 애매한 거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무시하시라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개성이 보이면 답을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답을 개성 딱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뭐가 보이십니까? 만적을 비롯한, 여러분 만적이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최충원 어디 사나요? 개경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적의 난이 일어난 곳이 바로 지금의 개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므로 4번. 다음 20번 보실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순지. 자, 이순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당시 너무나 조선 초에 많은 활약을 한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어디 볼까요? 정답은 4번이네요. 20번 정답은 4번. 기기도설, 어머나 여러분 1번 정약용이고요. 2번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만든 인물은 정상기. 3번 홍역에 관한 이 의소는 마거회통인데요. 정약용의 저서입니다. 정약용의 저서. 다음에 5번 체질에 따라 동의수세보원 누구죠? 이재마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 4번. 다음 21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가는 여러분 그림에 일단 사또처럼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능검 시험에서는 함정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거 틀려라 하고 작심하고 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문제는 있어서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쭉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함정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문제가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면 이거는 함정 힌트가 아니라 진짜 힌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는 수령이 되겠고요. 가는 수령이 되겠고 나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사떠 뭐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네, 나의 그림을 딱 보시면 나는 향리입니다. 향리. 네. 자, 그래서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네, 조금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네, 맞는 게 탁 보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2번. 네. 자, 수령은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1번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이거는 모르잖아요. 아, 나 솔직히 벼락치기 했거든. 단안 어떻게 알아?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2번은 여러분 벼락치기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수령에 대해서. 자, 요거는 향리. 자, 1번은 향리입니다. 향리. 네. 다음에 3번 감사 도백으로 불렸다. 관철서.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건 노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아,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자, 모두 틀렸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두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네. 2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아마도 이 시험을 보신 분은 이거 왜 정답이 아닐까, 이거 왜 정답일까 하면서 보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43회 또는 44회를 노리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 네, 이미 치러진 거 어떻게 됐지? 네, 과거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나 이제 한능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걱정돼서 지금 아마 문제풀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안심하십시오. 현재 한능검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잘 정확하게 딱 잡으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요. 함정 문제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므로 시간이 좀 적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제끼고 그 다음 회차를 노리자.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시간을 잘 쪼개셔가지고 한번 바로 코앞에 있는 그 회차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자 22번 보시겠어요?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윤씨가 폐비됐다. 네, 폐위되었다. 그러니까 폐비 윤씨 사건이니까 요거는 연산군 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윤원영이 기화를 얻었으니 기뻐하여. 네, 바로 네, 명종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명종 때의 을사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 군주기부에 오셔야 되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으로 가니까요. 중종 때 아니면 인종 때의 사실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시면 돼요. 어디 볼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이네요. 네, 위훈삭제. 중종 때 조광조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종 때. 그러므로 2번만 들어가고요. 어디 볼까요? 네, 1번.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피살되었다. 여러분 이건 태조 이성계 때잖아요. 이거는. 3번. 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은 모두 붕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림이 권력을 잡기 전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다. 그러니까 아직 서인, 동인과 같은 이러한 붕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4번. 네, 세조 때 일이 되겠고요. 5번 선조 때. 네,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다음 23번 보실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상재생, 기재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진에 어머나 대성전, 명륜당, 어머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23번 뭐죠, 여러분? 성균관, 네,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성균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최고의 관립 교육기관으로서 성윤에 대한 제사도 지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면 여러분 훌륭하게 네,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성균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내가 네, 한 두 줄 정도만 잘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균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24번 보시겠어요?
자, 밑줄 큰 이 왕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왕자인데, 조선의 왕자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복림대군으로서 왕이 된 누구를 말한다? 효종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효종. 그렇구나.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효종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효종 때 북벌정책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효종 때 나선 정벌 했었죠. 러시아 정벌. 그러므로 정답은 1번. 2번은 정조, 3번은 숙종, 4번은 영조, 5번은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 다음 25번 보실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경신년 옥사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신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번은 경신환국 이후의 상황. 요 정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서 좀 풀만하네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신환국 이후의 사실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1번 보시면 1번은 현종 때고요. 그러니까 환국은 숙종 때죠. 그런데 예송은 숙종 앞에 있는 현종 때니까 아니고, 2번 선조 때, 3번 인조 때의 일이고, 4번 광해군 때, 5번이 바로 경신왕국 다음의 환국인 기사환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 25번 문제 정도가 우리 이번 한능검 42회에서는 제일 어려운 정도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6번 보실까요? 자, 밑줄 근 이 제도, 어머나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박납의 폐단 때문에 어떤 제도가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 더 읽을 필요 있나요? 대동법이죠. 26번. 대동법. 아니, 공부 별로 안 한 나에게도 이렇게 힌트가 바로 보이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바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1, 2, 3, 4, 5번 가운데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정말 쉽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도전하십시오. 다음 27번 보실까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홍대용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홍대용의 주요 저서가 의산문답이라는 것 정도는 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인물은 누구냐? 홍대영. 그러므로 27번 문제 역시 거의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능검의 출제 패턴 그대로죠. 1, 2, 3, 4, 5번 중에서 홍대용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홍대용 골라주세요. 1번이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2번 유득공, 3번 추사 김정희.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된 인물은 유명한 사람이 4명이나 있죠. 이덕무, 그리고 유득공, 박재가, 서이수 이렇게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모두 홍대용이 아니고요. 5번 여전론을 통해 여전론 정의학용. 읽다 보면 좀 허탈해져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공부하십시오.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의 양을 이렇게 한 번 볼 거를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답 고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합격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강조드리는 내용, 사실 그것만 공부해도 사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교재에 노란색 형광칠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잘 점검하시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28번 보실까요? 네, 28번. 네, 가종교. 네. 자, 요 사교로 몰아서 네, 이승훈, 정약용 등이 어머나 여러분 천주교네요. 네. 천주교. 네. 참 한국사 강사로서 문제가 쉬워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네, 천주교. 네, 천주교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1번 대종교, 2번 도교, 3번과 5번은 모두 동학이네요. 네, 자, 다음 29번 보실까요? 자, 2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여러분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전황이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을 문맥을 쫙 보셨을 때 이것은 네, 조선 후기. 네,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간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 것만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딱 보시면 네, 조선 후기 아닌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수신전하고 휘량전이 있었다. 이거는 과전법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초가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바로 3번. 네, 3번. 조선 후기 아닌 거는 3번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음 30번. 가사건. 이곳은 유계춘의 무덤입니다. 경상 우병사 백낙신. 읽다가 좀 허망해지시지 않습니까?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네, 지문이 조금 어려운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보는 거 있으면은 그건 지문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계속 읽다 보면은 정답이라고 하는 강한 필이 온 게 있거든요. 네, 정답 5번까지 읽으시면은 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게 바로 임술농민봉기 아니겠어요. 네, 이건 너무나 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은 와, 좀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할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거 일회동만 하시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기억이 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31번. 네, 이제부터는 개화기가 되겠네요. 개화기. 자, 개화기 문제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답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일단 통리기무아문이죠. 통리기무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입니다. 개화 전담기구 통리기무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통리기무아문은 거기 3번처럼 오군영을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하면서 군대도 네, 개혁하잖아요. 그래서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의 활동이죠. 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보시면요. 자, 이제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물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죠?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 5명의 인물 가운데 누굽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이죠. 그러니까 1번은 정봉준, 2번 군국기무처 총재. 이거 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자, 2번은 김홍집입니다. 다음 3번.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김옥균. 네, 뭐 상식 아닌가요? 네, 네.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정도나 지문 2번 정도 잘 몰랐다. 그렇다면 그냥 계속 읽다 보시면 맞는 사람이 딱 손 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4번 을사늑에게 반대해서 항일의병 일으켰다. 이 사람은 최익현이죠. 5번 평민의병장 대한독립군사령관 홍범도라는 거죠. 봉우동 전투. 네, 그러므로 32번 답은 네, 5번. 네, 5번이 되겠어요. 33번. 자, 다음 사건. 자,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을 때 을미사변, 네, 우리의 중전 민시 명성황후가 네, 일제에 의해서 시해된 을미사변이라는 걸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미사변이 일어난 시기를 골라줘라 라는 겁니다.
네, 정답은 라가 되겠죠. 을미사변은 연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1895년이고요. 여러분 여기는 이 시기를 딱 봤을 때 을미사변 직후에 아간파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니까요. 네, 그거를 골라주면은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죠. 네, 33번 정답은 네, 라가 되니까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보시면요. 가식이 네, 황룡포를 네, 고종이 입고 있다. 아, 그 전까지는 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황제를 의미하는 황색의 네,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황제의 국가인 뭘 말하는 건가요? 네, 34번은 대한제국 시기를 말하는 거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황제의 국가라는 의미에서 제국 아닙니까? 자, 그러면 네, 대한제국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한제국 시기를 골라주면은 1번밖에 없네요. 간도관리사. 이범인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아, 이것이 바로 네, 대한제국 시기의 활동이 되겠죠. 다음 35번 보실까요? 자, 역시 또 지워주시고. 자, 3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인 베델, 예, 네, 대한매일신보네요. 그렇다면 역시 또 똑같습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한매일신보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어려워 보이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다 보면 아, 대한매일신보 나 알아! 이런 거 하나 걸립니다. 그게 여러분 3번이죠. 네,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 여러분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 확산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쵸? 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36번 보실까요? 자,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네, 군사 전략상 네,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사 요지 시설 사용권을 획득한 이 조약은 한일 의정서죠. 1904년에. 네, 가는 1904년에 한일 의정서가 되겠고요. 우리의 국권 피탈의 순서만 네,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나를 보시면 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바로 네, 차관 정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1907년에 네, 한일 신협약. 자, 그러니까 이 가나 사이니까 1904년과 1907년 사이의 일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정답은 네, 4번밖에 없겠네요. 4번만. 네, 헤이그 특사. 네,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서 일제가 고종을 몰아낸 다음에 순종이 새로운 황제가 되고 그 순종과 새로이 체결한 것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기 때문에 네, 헤이그 특사는 한일 신협약 이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보실까요? 자, 가나다라 마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면서 네, 맞춰야지라고 하는 투지가 생기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네, 어디 한번 보실까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두었다. 요 1번은요. 이거 감미네는 북간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음 2번 보시면 숙무학교. 여러분 숙무학교는 멕시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서간도에 있는 부민당하고는 또 거리가 있고. 3번 권업신문 발행했다. 여러분 권업신문은 권업회고요. 권업회는 연해주죠. 네, 그러므로 아니고. 4번 28 독립선언서. 요거는 일본 동경에서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우리 단체를 결성한 우리 유학생들이 바로 28 독립선언을 하죠. 네, 그러므로 모두 아니고 5번만. 네, 5번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한 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모르겠다. 2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4번 모르겠다 하다가 대한광복군 정부 요거는 충분히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5번은 내가 안다 라고 한다면 5번을 찍어주시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37번은 그래서 네, 5번. 다음 38번 보실까요? 자, 다음 만세시위 운동 네, 제암리, 네, 유관순 누나
제암리 학살,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3.1운동 당시에 일제 만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세 시위 운동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3.1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3.1운동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3.1운동은 그렇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39번을 또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9번. 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디에 보실까요? 자, 39번. 가단체. 자, 39번에 이 가단체. 이 단체 이름이 뭐냐? 이게 이제 정답에 이제 정답을 맞추는 관건이 되겠죠. 어디 한번 보실까요? 광주에서 일어났대요. 느낌이 벌써 왔습니다. 네. 광주 고보 학생과 광주 중학교 학생의 충돌로 일어났대요. 패싸움으로, 우발적인 패싸움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그렇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한 단체는 그렇죠, 여러분. 네, 신간회. 제가 너무나 강조드린 신간회. 네. 자, 그러니까 1, 2, 3, 4, 5번 가운데서 신간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단체가 바로 신간회 아니겠어요? 네, 다음 40번 보실까요? 자,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 여러분, 네. 자, 이후에,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고, 친일파를 열심히 육성을 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네. 민족 분열 정책이네요. 민족 분열 정책. 민족 분열 정책은 1920년대죠. 네. 그러므로 1920년대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바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하에서 일본이 내놓은 법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보실까요?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불교, 천도교, 대종교 골라라 라는 겁니다. 네. 1번부터 볼까요? 1번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천주교가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잡지 개벽을 발행하여 민족, 여러분 개벽하면 바로 천도교의 가장 중요한 잡지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바로 2번이네요. 바로 2번이고, 자 3번 보시면 경향신문, 천주교. 다음에 4번 배제학당, 이건 개신교, 기독교. 네. 다음에 5번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을 결성하였다. 여러분, 나철과 오기호가 바로 자신의 결성에서 을사오적 처단하려고 하죠. 오적 암살단. 그래서 그들이 이제 1909년에 대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5번도 틀리게 되겠네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실까요? 자, 가단체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이봉창 선생님의 활짝 웃고 있는 이 모습, 느낌이 확 오시죠? 가단체는 바로 어느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인애국단,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인애국단. 그러므로 42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한인애국단을 골라보렴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죠.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그리고 그 이후에 윤봉길이 일으킨 의거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보실까요? 자, 얼마 안 남았네요. 43번. 자, 다음 글을 쓴 인물. 여러분, 사람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으시나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우리의 한국사 역시 정체되지 않고 세계사의 발전 법칙과 똑같은 그런 법칙 하에 똑같이 전혀 중단 없이 발전해 왔다 라고 말을 하신 분 누굽니까? 백남훈이죠. 그러므로 43번은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백남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백남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바로 백남훈의 네, 아주 주요한 저서죠.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조선사회 경제사뿐만이 아니라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도 백남훈이 지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 44번. 네. 자, 일장기 말소 사건이 되겠네요. 일장기 말소 사건. 자, 이거는 우리의 손기종 선수가 1936년 네,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에 참여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요거는 1936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손기정 선수 네, 사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1936년 이후의 사실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조선어학회 사건. 네, 이게 바로 1942년이니까요. 1936년 이후가 맞겠네요. 이해되시죠? 1번은 1924년, 2번은 1925년, 3번은 1926년, 4번은 1927년. 1930년대가 아무것도 없네요. 네, 네, 30년대도 없고, 네. 자, 그래서 1942년.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자, 45번을 보시면, 밑줄근 국회, 자,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는 최초의 국회로서 재헌국회입니다. 헌법을 만든 국회죠. 자, 그러므로 이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헌국회가 한 거 굉장히 네,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를 고르면 일단 네,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만들고 그리고 농지개혁법 만들고 귀속재산 처리법 만들었잖아요. 자, 세 개 가운데 하나겠네요.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4번에 농지개혁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어렵지 않다. 다음 46번. 자, 여러분 이 잘생기신 분 누굽니까? 네, 김규식 선생님이네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네, 이보다 더 훌륭한 힌트가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김규식 선생님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 4번. 네, 민족 자주연맹을 이끌고 남북협상에 네, 참여하였다. 네, 이게 바로 김규식 선생님에 대한 네, 유일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자, 마지막 페이지 47번 보실까요? 자, 47번. 자, 또 어떤 내용이 거의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현대, 뭐 통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47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네. 정전협정, 6.25전쟁 정전협정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네, 6.25전쟁의 정전협정과 관련된 것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포로송환 문제로 체결이 지연되었다. 맞는 말이죠. 네,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은 보시면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된. 여러분 6.25전쟁 전에 이미 군정은 끝났죠. 그러므로 니은은 아니고, 다음 디귿 보시면 군사 분계선을 확정을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정전협정의 내용이 되는 거죠. 리을 보시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어머나 여러분 에치슨 선언은 6.25전쟁의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네, 리을 틀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 48번. 자, 가정부 시기. 자, 인민혁명당 재건이, 네,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사실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네, 어려워 보이지만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를 바로 딱 아는 순간에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는 네, 네, 그런 어떤 네, 문제가 바로 거의 대부분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YH 무역 노동자들을 네, 농성을 강경 진압했다. 네, 바로 이게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죠. 다음 49번 보실까요? 자, 밑줄근 민주화운동,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민주화운동. 네, 네, 박종철에 대한 네, 국민 추도회. 여러분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1987이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주화운동은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6월 민주항쟁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이네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전두환 정부는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복한 전두환 정부가 네,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 승리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바로 3번의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50번 보실까요? 마지막 문제네요. 네, 다음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 개최했대요. 오, 네, 88올림픽 3당 합당, 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모두 노태우 정부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노태우 정부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 1991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이게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한두 문제 또는 몇 문제 정도 찍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적인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정리를 했다면 기간이 짧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고급, 비록 고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출제의 경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42의 고급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